트럼프가 여러분들한테 크리스마스 인사드립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아메리카 그랬는데 저기 이제 크리스마스 옷이에요. 빨간 넥타이에 빨간 그 옷에 이제 대통령이 며칠 전에 연설을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못하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열심히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할 수 있다라고 이게 그 얘기를 해가지고 전 세계가 이제 바뀌는 그런 느낌입니다. 제가 크리스마스 날 오늘처럼 공부를 많이 한 적이 없어요. 이거 지금 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한참 하다 보니까 막 옆으로 막 나가가지고 원래 제가 얘기할 때는 지금 독일이 아주 시끄러운데 독일의 기독교가 거의 몰락지경에 있는데 독일 얘기하다 보니까 프랑스 나오고 영국 나오고 이태리 나오고 스웨덴 나오고 다 나오는데 이게 미국하고 다 연결되고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분위기를 바꿔놨는데 그것이 유럽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이거 제목을 바꿔야 되겠다 해가지고 제가 한 오후 4시 무렵쯤에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독일 문제를 독일의 그 기독교 지금 무너지는 그 얘기가 아니라 지금 서구 기독교 문명을 트럼프가 지금 무너지는 것을 막았구나라는 그거로 이제 이야기를 만들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미국은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현재 이제 유럽이 우리가 그 유럽을 서구 문명이라고 그러죠. 서구 문명, 서구의 전통 문명. 그 서양이라는 게 뭘까? 우리가 이제 그냥 흔히 알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기독교입니다. 서구 문명이 서양이 힘이 세가지고 지구가 기독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기독교가 세고 미국도 서양인데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기독교를 알려준 것이고 그래서 그 이슬람이 더 먼저 온 게 아니라 기독교가 전 세계를 그러니까 서구 문명을 보통 15세기 1500년 때부터 유럽이 세계를 제패하기 시작했는데 그 세계를 제패한 서구 문명이 기독교 문명이었기 때문에 오늘날 지구가 기독교 세계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도들이 얼마나 많았냐? 1900년까지만 하더라도 유럽 사람들의 95%가 기독교도입니다. 이거 뭐 다라는 소리죠. 그리고 지금은 많이 줄었는데도 이게 이제 앞으로 살아날 가망이 있구나가 유럽 사람 중에서 교회 가는 사람은 인구의 한 30%도 최근에 안 됩니다. 교회가 다 문 닫고 그러는데 기독교도라고 그러는 사람이 75%가 넘습니다. 어디 가도.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아직도 높은 거예요. 우리는 기독교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75% 안 됩니다. 다만 한국은 기독교도라고 하는 사람 중에서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많은 거죠. 그래가지고 국민의 한 4분의 1, 이게 많게 잡으면은 적게 잡아도 한 5분의 1 가까이 보는데 유럽은 75%가 나는 기독교입니다. 근데 교회는 한 20%도 지금 안 간다라고 돼 있죠. 문제는 이슬람이 4,400만이 유럽 15개국에 살고 있는데 5%예요. 유럽 인구에. 근데 그놈들이 다 하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다 눈치 보고 있고 정치가들이고 뭐고. 그래서 2024년 기준 독일의 경우 인구의 6.6% 550만이 이슬람이고 영국은 6.3% 413만, 프랑스는 572만, 프랑스가 좀 높아요. 약 10%. 그런데 프랑스, 독일, 영국이 완전히 이슬람한테 눌려있다. 나라 정책이고 뭐고 그리고 정치가들이 이슬람의 비율을 맞추느라고 전전긍긍하고 있다. 이것이 그 현재 유럽의 문제입니다. 보니까 웹타이즈는 뭡니까? 세례받았다가 91%예요. 유럽 사람 중에. 그리고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났다 81%. 그리고 현재 기독교도 70%. 근데 교회 다닌다 22%입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요거 이제 몇 년 지난 데이터지만은 그래도 비교적 최근 건데 이렇게 아직도 기독교의 불신은 전혀 꺼지지 않은 상태다 하는 그것을 먼저 전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눈에 띄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들이 5%인데 그 영국 런던 가보면은 저기 가서 이 영국이라는 나라의 그 전통이라든가 영국 문명을 느끼러 가면은 그 못 느낄 수가 없습니다. 왜? 기독교도들은 안 보이고 그 유럽의 전통을 상징하는 사람은 없고 있어도 눈에 안 띄고 저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왜 저기까지 와서 저 히잡 쓰고 다녀요? 언젠가는 프랑스에는 저걸 길거리에 저렇게 하고 다니지 말라라고
법을 만들었다가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항의를 해가지고 지금 영국이 소수이지만은 이게 뭐 영국이 저렇게 보면 영국이 회교도 국가처럼 보이는 그런 느낌이 지금 들고 있는 세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독일에서 지난 12월 20일입니다. 지금 이제 5일 됐죠. 그런데 그 서양은 그래도 기독교 전통이 있으니까 이제 크리스마스 무렵 되면 바자회 같은 게 많이 열립니다. 전부 다 이제 좌판에다가 뭐 이렇게 선물 같은 거 만들어서 깔아놓고 몇백 명 모여가지고 그냥 어디 가도 크리스마스 마켓이 있어요. 독일에도 있고 프랑스에도 있고 뭐 헝가리에도 있고 폴란드에도 있고 그냥 가게 이름이 크리스마스 마켓입니다. 그러니까 성탄 시장이지 뭐 크리스마스 장터 그래도 되고 거기에 나이 한 50살쯤 된 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왔던 사람이 그냥 자동차 타고 와서 그냥 뭐 막 뭉개고 다닌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서 여자 4명하고 9살짜리 남자 소년 하나가 즉사를 했고 그리고 200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막 모이는데 뭐 엉망으로 그냥 지그재그로 다녔다는 소리죠. 예. 그래서 그 200명 부상당한 중에 한 40명 정도가 중태 상태래요. 그래서 죽는 사람이 훨씬 더 늘어날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이 돼 있는데 지금 뭐 다 이렇게 모여서 이제 애도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어쩌다 독일이 저렇게 됐을까?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마켓이 공격당했다. 200명이나 부상당하고 5명은 현장에서 죽었다. 그 죽은 꼬마 9살짜리가 있습니다. 9살짜리 꼬마가 죽었고 그리고 저기는 아무래도 기독교도들이 가지 않겠습니까? 크리스마스 마켓이니까. 그리고 저 애들 죽어가지고 조그만 그 곰이라든가 이런 거를 놓고서 지금 애도하고 있는 이런 기간이죠. 예. 그런데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그 독일에 사는 그 사우디아라비아 그 사람 탈렙 알 압둘 모센이라는 저 사람 저놈은 좀 정신 이상한 놈이니까 유념해라라고 경고를 했대요. 경고를 했는데 그 경고를 무시하고 경찰도 없고 거기 이제 그런 경고가 있으면 사람들 모이는데 그 자동차가 가서 들이받지 못하게 이런 그런 거 세워놓을 수 있잖아요. 차단막 같은 거. 그런 거 없이 그렇게 정부가 방조한 거야 뭐야 하고서 그래서 독일 정보기관에 3번 독일 외무부에 1건 등 총 4건의 이른바 구두 경고를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전달했는데 아무런 응답 없고 그리고 이렇게 많이 인간이 부상당하고 죽게 되었다. 이게 도대체 뭘까? 독일 언론 그래서 지금 사우디아라비아가 우리가 경고하지 않았느냐 말이지. 경고했는데 왜 너네들이 그 정신 나간 놈이 있는데 그런 안전장치를 안 하고 이렇게 그 시장을 열었느냐라는 비난도 하고 지금 뭐 하여간 이 살인범은 잡혔습니다. 잡혀가지고 있는데 인도 뉴스 전 세계적인 뉴스입니다. 근데 거기 다친 사람 중에 인도 사람이 많은 모양이에요. 아무래도 그렇죠. 인도하고 영국의 독일 그러니까 인도 사람들이 지금 유럽에 무지하게 많이 진출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도 사람들 다쳐가지고 인도 정부가 뭐 이 사건을 규탄하고 그 테러 사건을 그리고 애도 성명을 이렇게 냈습니다. 그리고 부상자 중에는 인도 사람도 많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전해지고 있죠. 네. 그런데 독일의 언론이 말이죠. 지금 저 자동차를 차량으로 밀고 간 사람이 구구파 되는 거예요. 구구파. 기독교파고 일론 머스크 좋아하고 트럼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거짓말하고 있어요. 그 언론들이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 보고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X라는 그 매체가 독일 사람도 저거 많이 보는데 거기에 German media is lying about the Christmas market attack. 지금 그 크리스마스 장터 공격에 대해서 거짓말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 내용을 밝혔습니다. 이놈이 가면서 자동차 타고 가서 받으면서 알라시는 위대하다 하면서 소리 지르면서 그리고 저 하마스 같은데 지지하는 그런 발언도 여러 번 했고 그러니까 얘가 이슬람이지 독일 기독교가 아니다는 그 얘기죠. 그런데 일론 머스크 좋아하고 우파고 그러니까 일부러 사건 저지른 거다 하는 식으로 그 사건을 가지고 그래서 우파들한테 기회를 주는 거죠. 독일에 이렇게 이민이 많이 와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 때문에 이런 일이 있으니까 나 쫓아버려라는 계기를 만들어 주려고
저런 일을 거꾸로 했다라는 것처럼 방송에서 나오더라는 얘기입니다. 좌파 언론이 왜곡 보도하고 있다. 그리고 극우파가 저지른 사건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신문만 보면 모르는 거예요. 저걸 보니까 걔가 잡혀갈 때 알라시는 위대하다라고 얘기한 놈이다. 그거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러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아니, 이슬람 사람들이 왔는데 그 사람들이 다 나쁜 사람이냐? 일본 나쁜 사람이 그러는 것이지. 뭐 독일 사람은 나쁜 사람 없냐? 이슬람이 다 테러리스트냐? 그 사람들이 평화주의자도 많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 데이터가 딱 나옵니다. 독일 사람이 강간 일으킬 확률은 100만 명 중 0.6명이에요. 그런데 그 아프간하고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들이 그렇게 난리가 나는 겁니다. 독일에서.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들은 100만 명 중 23명. 아프가니스탄에서 온 사람들은 100만 명 중 41명. 저 왜 아프간이 많냐면은 아프가니스탄이 전쟁을 하고 불쌍하다고 그래서 독일이 받아준 거예요. 불쌍한 사람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을 난민으로 받아준 겁니다. 지금 미국에 있는 불법移민하고는 조금 성격이 달라요. 그런데 저것들이 저렇게 강간범도 많고, 독일 사람은 100만 명에 0.6인데,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온 난민들은 23명, 아프가니스탄 온 사람들은 41명. 그러니까 저거는 난민들이 강간범이다라고 얘기해도 충분히 증명이 되는 숫자죠. 이렇게 우리가 이 데이터를 보면은 정확한 얘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사람들은 독일 사람보다 40배, 아프간 사람들은 독일 사람보다 70배 강간범이 될 확률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스웨덴도 지금 망했는데 그 난민들이 제일 가고 싶어하는 나라가 독일하고 스웨덴이랍니다. 그 잘 사는 나라들이니까 글로 가고 싶어 하겠죠. 스웨덴에는 얼마나 많이 그 사건이 나냐면은 스웨덴 여자 4명 중에 1명이 강간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느냐,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얘기냐는 그 얘기죠. 그래서 스웨덴이 세계적으로 강간 사건이 거의 제일 많은 나라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강간범이 불쌍하다고 안 쫓아내요. 저놈들이 다시 아프가니스탄 가면 어떡하냐고. 가면 다 죽을 텐데. 그리고 어떤 엄마가 자기 딸이 강간당했는데 강간범을 신고를 안 했대. 왜냐하면은 걔가 그 자기 나라로 돌아가면 죽을 텐데. 이게 도대체 뭐예요?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세상이 망가지고 있는데 지금 유럽이 그래서 유럽답지 않은 유럽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예. 지금 스웨덴 지금 엉망된 거 보죠. 스웨덴은 1년에 그냥 폭탄 테러 사건이 쉬지 않게 나서 서 있는 차가 그냥 터져버리고 저기도 서 있는 차들 터진 거죠. 그래서 지난 12월 22일 날은 하룻밤에 폭탄이 2군데서 터졌단 말이지. 이게 도대체 스웨덴이라는 나라가 그래도 세계적으로 살기 좋고 편안한 나라라고 그랬는데 이런 게 지금 스웨덴의 정상이 됐으니 말이 되느냐 하는 이런 그 분노들이 나오는 겁니다. 스웨덴의 말메라는 도시가 있죠. 말메는 바그다드보다 더 위험하대요. 작년에 폭탄 테러가 149회. 여성 복장 감시를 위한 샤리아 순찰대. 이건 뭐냐면은 이슬람 순찰대가 있는데 남자들이 지나가다가 아랍 여인이 이거 얼굴 안 가리고 하면 잡는 겁니다. 그래서 체포하는 거예요. 이게 순찰대가 있는 거라. 그러니까 스웨덴에 살더라도 이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은 얼굴 다 뒤집어 쓰고 다녀라는 그 얘기죠. 출입금지 구역이 60곳. 유명한 깽단이 있는데 그 깽단이 이란으로부터 명령을 받고 이란으로부터 돈을 받고 이란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 그리고 6만 8천 명의 스웨덴 거주 여성의 이거는 이슬람 여인들인데 전부 다 이렇게 불구자를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스웨덴이 아니다. 스웨덴은 더 이상 서양 나라가 아니다. 스웨덴은 국가가 십자가입니다. 국가가 십자가를 이렇게 옆으로 뉘어놓은 그 전부 유럽 나라들이 다 기독교 나라이기 때문에 덴마크고 스위스고 전부 십자가예요. 깃발이 색깔만 다릅니다. 근데 저 나라가 지금 기독교 국가 맞냐 하는 이런 그죠? 영국 보세요. 영국이 말이죠. 영국에도 크리스마스 마켓이 있는데 저 사람들이 화낼까봐 그 크리스마스 마켓을 이름을 바꿨어요.
뭐로 바꿨는지 아세요? 윈터 마켓, 겨울 시장으로, 겨울 장터로, 크리스마스 장터를 그렇게 이름을 바꿨는데 독일에서 일어난 걸 보고 그런데 그 다음날 저 뭐 이상한 차들 있죠. 저거 시끄러운 거, 오토바이 이런 것들 번호판도 안 붙인 아랍 팔레스타인 놈들이 타고 시가지를 완전히 엉망을 만들고 다닌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런던 시가지 본드 스트리트라는 길에서 팔레스타인 지지자들의 오토바이, 사륜차, 난동 이런 것들이 지금 유럽에서 보고 있는 풍경이다 하는 얘기죠. 예. 그 윈터 그 시장 이름을 크리스마스 마켓을 윈터 컴 투게더 마켓이라고 바꿨대요. 함께 가는 겨울 시장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거기 이제 앉아서 스톨 트레이더라는 것은 그 좌판 깔아놓고 장사하는 사람이 기자한테 물어보니까 그 정부가 메리 크리스마스란 말 못 쓰게 했어요. 예, 이게 지금 그러면은 다문화라는 게 다 좋다고 얘기하는데 좋기는 뭐가 좋아요? 사람 많이 죽고 더 불안하고 갈 수 없는 거 생기고 사건 많이 나고 옛날에 다문화가 좋은 거야. 유럽 문화만 있는 게 아니라 이슬람 문명도 오고 그런 게 좋은 거야 라고 그래갖고 외국인 다 받고 그것이 좋은 것이고 깨어있는 힘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가 되는 거죠. 런던 시내가 저래요. 저기 뭐 영국이란 무엇인가 좀 배우고 싶어서 갈 필요가 없는 나라입니다. 저기 무슨 영국이에요. 다 저러고 다니는데. 예. 그 런던이 이슬람이 돼버렸다. 예. 그러니까 이슬람 폭도들이 런던에서 아크바가 그 이제 신은 위대하다. 알라 신은 위대하다. 쟤네들 신은 하나님이 아니니까 알라 신은 위대하다. 이렇게 그 소리를 지르고 저기 지금 저 사진이 좀 동영상을 내가 이제 캡처한 건데 이스라엘 깃발을 들고 가는 사람을 잡아가서 패는 장면입니다. 그 이스라엘 깃발을 들고 가는 사람을 팔레스타인 지지자들이 가서 막 두들겨 패는 장면인데 그래서 친이스라엘인을 린치하고 있다. 오늘은 이스라엘인, 내일은 이태리, 독일, 스페인인들이 린치를 나갈 것이다. 이것이 당신의 아이들을 위한 유럽이란 말인가? 그러니까 저놈이 전애들이 소리 지르는 것이 God is most great. 알라시는 위대하다. 근데 영국 경찰들은 몽둥이도 없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는 옛날에 부러워했어요. 영국은 경찰이 뛰면 국민들이 놀란다고 경찰이 뛰지도 않는데요. 그러니까 도둑 하나도 못 잡는 거지. 안 뛰는 경찰이 어떻게 도둑을 잡아요? 근데 우리는 선생님이 영국은 그렇게 참 국민을 이렇게 경찰이 뛰면 국민이 놀란대. 그 경찰에 몽둥이도 없어요. 이게 나라가 이제 가는 거죠. 질서가 없는 겁니다. 트럼프가 얘기한 게 법과 질서입니다. 트럼프는. 캐나다 또 망한 거예요. 캐나다 와서 사는 팔레스타인 여인이 그래요. 캐나다는 이스라엘과 같은 백인 우월주의 국가다. 그리고 식민 국가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를 못 살게 해가지고 만든 나라다는 거예요. 나는 결코 내 자신을 캐나다인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다. 왜냐하면 이 땅은 그 나쁜 놈들이 점령한 땅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렇게 싫어하는 땅에 왜 와서 살아요? 자신이 이주하기로 선택한 나라를 그토록 증오하는 것일까? 그 이제 질문을 이렇게 참 하는 것이죠. 참 이태리 흑인이니까 이태리 사람이 아니죠. 누워 있는 사람이 기차 검표원입니다. 근데 기차를 타는데 표 없이 타려고 그래. 그 불법 이민자가. 그랬더니 그 이태리 표 검사하는 사람이 못하게 하니까 길거리에 때려서 눕힌 겁니다. 표 없이 기차를 타려는 사람을 저지하는 이태리 검표원을 때려 눕힌 이태리 이민자. 이게 제가 전부 다 12월 20일 이후에 나온 뉴스만 지금 찾아서 올려놓은 겁니다. 이게 지금 저게 유럽이 맞냐? 이렇게 한 세상이, 한 문명이 이렇게 망가질 수가 있는 것이냐는 그 그림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독일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독일의 전통적인 정당들은 국민들을 위하는 일에 완벽하게 실패했습니다. 독일을 위한, 제가 잘못 썼군요. 위한 유일한 희망은 AFD뿐입니다. AFD가 이제 우파 정당이에요. 저거를 누가 얘기했느냐? 미국의 일론 머스크가 직접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무시무시한 얘기입니다. 미국의 대통령을 만든 1등 공신이고 지금 미국을 완전히 변화시키겠다는 일론 머스크가 독일에 있는 지금 모든 정당들은 독일 국민을 위한 정당이 아니고 유일하게 AFD라는 정당만 그것만이 독일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거 세계 이제 미국이 바꿔놓겠다는 소리죠. 독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은 그 강간범을 비난을 했어요. 어떤 백인 여자가 독일 여자가 인터넷에서 그 사람이 잡혀가 가지고 받은 그 형량이 강간범보다 더 깁니다. 감옥 속 체류 기간이. 강간범을 비난한 독일 여인이 강간범보다 더 심한 처벌을 받았다. 지금 이게 독일이 그렇습니다. 그게 뭐라고 그러냐면 깨시민이라고. 깨시민, 깨어난 시민들. 우리나라 가수들 일본 후쿠시마 원전 때문에 일본은 지옥이 되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물고기들도 먹으면 다 큰일 난다. 그래갖고 노량진 순사시장 박살났습니다. 개 때문에. 근데 그거가 지금 일본 간다고 일본에 노래 부르러 간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젊은 친구들이 분노해가지고 일본 당국에도 고발했습니다. 반일본주의자인데 일본에서 노래 불러도 되는 거냐. 그리고 미국 나쁜 놈이라고 욕하는 애들이 매일 가서 데모하는데 그거 고발해가지고 이런 애들 미국 비자 주지 말라고 정보 못 받아요. 이거 다 없어졌어. 탄핵 데모하는 애들 다 없어졌어요. 어린애들. 그러니까 미국은 싫은데 미국을 안 가면 안 돼. 미국을 싫어하는데 애들은 미국 유학 보내고. 그래서 이제 미국 법에는 반미주의자의 아들은 미국 유학 못 오게 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젊은 친구들이 탄원하고 있어요. 그런 애들 쫓아버리라고. 참 세상 웃기죠. 이게 뭐예요? 말이 됩니까? 다른 나라에 갔으면 그 나라에 로마 가면 로마 사람이 되라고 그랬죠. 아랍 사람이 자기 부인은 저러고 끌고 다니는 거예요. 나는 이런 것이 결코 정상적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여자들을 이렇게 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이거는 악마와 마찬가지다. 라는 그 유럽에서 지금 저거 프랑스라든가 독일이라든가 영국은 다 저래요. 저렇게 그 아프간 사람들은 저거 다 쓰고 다니죠. 특히. 저놈이 소말리아에서 온 놈인데 사람을 죽였는데 목을 잘라 죽였어요. 그리고 배도 다 찔러가지고 그 사람이 죽기 전에 내장이 바깥으로 흘러나왔어. 근데 이 살인마가 독일 법원에서 추방명령을 내리지 않았어. 왜? 소말리아 사람이라고. 소말리아는 그 사람 살 곳이 아니라고. 저놈이 사람이에요. 그는 방금 그 영어를 번역하다 보니까 이상해졌는데 하여간 자기가 그 희생물을 잡아가지고 목을 잘라 죽였고 그리고 배를 갈라가지고 창자가 죽기 전에 살아있을 때 숨이 붙어있을 때 이런 놈을 추방이 아니라 죽여야 되는 거지. 현장에서. 아니에요? 그런데 소말리아에서 왔기 때문에 보낼 수가 없다고. 이게 인도주의입니까? 뭡니까? 어떤 독일 사람이 나는 이 나라에 살면서 입 닥치고 조용하게 살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조용하게 살고 있어요. 나는 기독교인이거든요. 라고 말했다고 첩보됐습니다. I am quiet in this country. 나 여기서 말 안 하고 살아요. 이 나라에서 나는 그냥 조용할 수밖에 없어요. I am one Christian. 나는 한 기독교인이거든요. 그런 다음에 그는 체포되었다. 독일은 끝났다. 제정신이 아닌 나라다. 라고 이렇게 올려놓은 겁니다. 이게 지금 유럽에서 나타나는 20세 독일 여성이 강도 강간범을 인터넷을 통해 모욕했다는 죄목으로 감옥에 투옥되었다. 독일 판사는 15살짜리 소녀에게 성폭력을 가한 9놈 중 한 놈을 제외한 데가 일부러 놈이라고 그랬습니다. 제외한 모두를 법정에서 자유롭게 걸어 나가도록 했다. 그러니까 강간범 9명인데 한 놈 빼놓고 9명은 풀어줘요. Germany has fallen. 독일은 이제 무너졌다. 독일이 아니다. 예, 이런 식으로 지금 완전히 서양이 지금 망가지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를 아랍 놈들이 가서 부시는 거예요.
이슬람 교도들이 곳곳에 있는 크리스마스 트리를 부시고 다니는데 저게 그 나라 방송 KBS, MBC 같은 데는 안 나오는 겁니다. 어디 나오냐? X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X를 지금 다 갖고 온 겁니다. 놀라운 거는 X를 보는 사람이 보통 텔레비 보는 사람보다 훨씬 많다가 문제예요. 바로 이런 식으로 지금 유럽이 망가지고 있고, 저 나라가 문화가 망가지니까 경제도 망가지더라고요. 여러분, 그 독일이 얼마나 괜찮은 나라입니까? 독일은 그러면 그냥 뭐 참, 우리 어렸을 때 독일이 되게 부러웠어요. 독일제 그러면은 이거는 뭐 품질 좋고 고장 안 나고, 지금도 독일 자동차는 뭐 알아주죠. 올해 유럽은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서유럽을 중심으로 리더십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독일의 국민 기업인 폭스바겐이 지금 거의 망했습니다. 폭스바겐이 그 히틀러가 만든 회사예요. 그 폭스가 이제 국민, 바겐이 자동차. 그래서 히틀러가 모든 국민한테 다 차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국민의 차라는 뜻이 폭스바겐입니다. 그 아주 유명한 차잖아요. 그래서 독일 국민들이 다 차를 탈 수가 있게 됐는데, 그 딱정벌레 차 조그만 거 이런 것들, 정치적으로 안정된 나라가 아니라고 진단했습니다. 이제 독일은 유럽 나라들이 대부분 프랑스고 독일이고 영국이고 다 경제도, 나라가 저러니 경제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지금 그 자동차 들어가서, 그것도 자동차가 BMW예요. 막 그냥 지그재그로 해가지고 200명 부상시키고 5명 죽인 그 사건이 나고서 이틀 지났는데, 하노버라는 또 다른 독일 도시, 거기 크리스마스 시장에서 아랍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소리 지르는 겁니다. 소리 지르는 거 꾀끗거리면서. 독일은 창녀의 아들들이다. 독일이라는 나라는 창녀의 아이야. 라는 소리를 지르고 있다. 이게 나라의 공권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외치는 데모를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라고 어떤 그 애끓는 그 사람이 이제 또 글을 남긴 겁니다. 유럽 문명의 본질이 뭡니까? 유럽 문명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유로피안 맨 된, 옛날에 유럽 남자, 그 십자군 옷 입었죠. 지금의 유럽, 저건 남자예요, 여자예요? 분홍색 굳으시는 건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그리고 지금 독일이란 그 옆에 수영장이에요. 독일이라는 저머니, 독일이라는 사람이 아프리카와 중동에서 온 애기는 이렇게 이뻐해. 근데 유럽 애기는 놔둬서 물에 깔아내서 죽었어. 저게 지금 유럽의 상황이었다 하는 그 얘기죠. 최근에. 지금 저렇게 노골적으로 분노가 터지고 있는 겁니다. 보세요, 저거. 아프리카와 중동에서 온 애는 이렇게 그 떠받들고, 독일 정부가, 독일에서 태어난 진짜 독일 사람들은 저렇게 그냥 방치하고, 그래서 물에 빠져 죽고. 그래서 지금 유럽 사람들이 이제 쓰는 겁니다.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독일은 곧 이슬람 국가가 될 것이며 독일의 문화는 소멸될 것입니다. 주류 언론들이 보도하지 않지만은 우리가 이제 X를 통해서 이렇게 다 보고 있죠. 미국의 뉴욕 가보면은 호텔에 자리가 없어요. 전부 다 그 난민들이 텍사스로 넘어오면 텍사스에서 그 이제 못 먹은 사람들을 차에다 세워갖고 뉴욕으로 다 보냅니다. 왜? 뉴욕은 난민들도 환영 이런 주니까. 그 니네 한번 환영 받아봐라. 그 뉴욕주에서 불법 입국자들을 어디 갖다 재울 데가 없으니까 어떤 때는 학교에서 재워요. 그러니까 애들이 학교를 못 가. 또는 호텔에다 재워. 그래서 호텔에 재우니까 호텔에 들어갈 사람이 없어요. 저 보세요. 저 호텔에 다들 있는데, 근데 저 밑에 있는 거는 미국의 참전용사입니다. 참전용사 중에서도 가난한 사람, 집 없는 사람 길에 누워 있어요. 그러니까 어젯밤에 수천 명의 그 참전용사들이 길에서 잠을 잤다. 미국의 길거리에서 잠을 자고 있다. 그런데 불법 입국자들은 호텔에서, 호텔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다. 이게 맞는 나라냐? 이게 맞는 나라냐? 이거가 바이든 행정부가 하던 일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다 끝난다는 얘기죠. 우리가 알던 독일은 끝났다. 뉴욕타임즈가 러시아에 의존하던 이 독일 자동차 이런 것들 다 유럽이 지금 몰락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프랑스 경제도 위기에 있는데 저 옆에 있는 거 빨간색은 프랑스에 있는 교회가 공격받은 것을 전부 다 표시한 겁니다. 그 교회에다 불 지르고 교회 가서 부시고 뭐 난리예요. 뭐 1년에 그냥 몇백 군데 교회가 이제 불에 타죠.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이 나라는 안 막아주니 교회가 저렇게 불났는데도 소방차도 안 왔잖아요, 지금. 응? 프랑스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저거 막아주면 프랑스 정부가 공격당해요. 이슬람이 무서워. 그 정부가 손 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우리 교회는 우리가 저렇게 지키고 있어야 된다. 이슬람 옛날 십자군처럼 이런 식으로 이 사람들이 지금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울라프 숄츠 독일 총리인데 깨시민이란 거 있죠. 야, 남자 여자만 있는 게 아니야. 중성도 있고 둘 다 아닌 것도 있고 뭐 별하게 다 있어. 그런 놈입니다. 거기에다가 또 공산주의까지 껴있는 친구예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저놈은 무능한 바보야. 야, 이거 남의 나라 총리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칼을 뽑았다는 얘기죠. 현직 총리 저놈은 무능한 바보 같은 놈이야. 그리고 독일은 이런 정당이 앞으로 독일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정당이야라고 얘기한 겁니다. 미국에 끝내주는 영향을 가지는 정치인이. 일론 머스크는 심지어 독일 총리를 incompetent fool, 무능한 바보라고 비난하였다. 지금 이제 반격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반격의 최선봉이 지금 미국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쭉 준비를 하다가 제목을 그렇게 바꿔야 되겠다 하고서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미국에서도 독일에서 그 어떤 정신 나간 놈이 정말 자동차로 몇백 명을 부상시키고 죽이고 그랬을 때 그러고 나서 이틀 있다가 미국 뉴욕의 지하철에서 아침 한 7시 무렵입니다.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어떤 구석에 여자가 앉아 있는데 어떤 놈이 그 여자 옷에다 갖다 라이터를 켜가지고 타 죽었어. 타 죽었어. 그런데 경찰이 보고서 불난 여자가 있는데 가만히 있어. 이거 지금 이게 도대체 뭐냐? 독일에서 일어나는 것도 이민 온 놈. 미국에서 한 것은 과테말라에서 온 놈인데 트럼프 때 쫓겨났다가 바이든 때 다시 온 놈이라. 그래서 이게 참 미국이 이놈이에요. 아니 왜 앉아있는 사람 옷에다 불을 붙여갖고 태워주게 여자를. 자기는 술 취해서 모르겠다고 그런데요 지금. 근데 경찰이 서 있어. 여기 사람이 막 불타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는데 경찰이 그냥 서 있어요. 쟤는 보고 있었고 즐기고. 이게 지금 미국에서. 그래서 그 트럼프가 직접 올린 겁니다. 저 경찰을 NY 폴리스 오피서 who did nothing. 여자가 불타고 있는 동안에 아무것도 안 한 놈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놈을 처벌하고 이제 쫓아내야 되겠죠 하고서 yes입니까? no입니까? 저거 이제 그 분노해가지고 질문하는 겁니다. 지금 이런 일들이 저놈이 지금 보세요. 차가 펴 있잖아요. 전철이. 그 우리나라로 치면 노인석에 앉아 있는 여자 같아요. 불 지르고서 구경하는 거예요. 이게 사진에 찍힌 겁니다. 일리갈 과테말라에서 온 그리고 원래 왔다가 트럼프 때 쫓겨났는데 다시 온 바이든이 다시 받아준 저놈이에요. 저놈이 지금 100만 달러짜리 범인이라는 거라 왔다 갔다 하고 저놈 쫓아내고 이러는데 그래 밥 먹이고 뭐 하는데 100만 불 들었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불법 이민자들이 살인 저지르는 게 14,099 그리고 강간범이 15,811 그래서 40이면 5,431건의 불법 이민자들이 사건 사고를 저지르고 있다. 이게 지금 미국이 저런 놈들 때문에 인명피해 당하고 사람 죽고 돈 쓰고 그러는 겁니다. 쟤한테 들어간 돈도 100만 불은 될 거다라고 해가지고 100만 달러짜리 범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트럼프에서 추방되었던 과테말라 출신 불법 입국자 제파타 바이든 정부 시절 다시 구가했다. 이게 참 이거가 다른 신문에는 안 나요. 트럼프가 쫓아냈는데 다시 왔다를 폭스뉴스에 나온 거 보고 알았습니다. 다른 방송은
트럼프가 쫓았는데 바이든 때 다시 왔다는 얘기는 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이민 온 놈은 아닌데 저 인간이 악마일 수 있어요. 제가 그 12살짜리 소녀하고 엄마를 둘을 납치해가지고 그 소녀가 보는 앞에서 엄마를 죽이고 그 저 소녀를 또 죽인 다음에 혀를 뽑았어. 근데 바이든이 저놈을 사형언도 받은 놈을 어제 사면해줬어. 그래서 어제 그 텔레비에다가 보면서 아, 참 되게 답답하더라고요. 저 사람, 쟤는 아니고 어떤 엄마인데 엄마를 죽였고 그 엄마의 그러니까 남편이 그 뭐 한 60대쯤 됐어요. 그리고 딸 둘이 자기 그 엄마를 죽인 살인범을 어제 바이든이 사면을 해준 거예요. 너무 화가 나고 분해서 나와서 그 얘기하는 장면. 그 폭스뉴스니까 그런 걸 또 해주는 거죠. 바로 그걸 봤습니다. 그래서 바이든이 저놈을 지금 사형에서 면제를 해주었다. 토마스 로버트라는 인간입니다. 지금 불법 이민자들한테 죽은 강간당하고 죽은 젊은 미국 친구들이에요. 또 레이컨 라일리라는 저 맨 여자 중에 세 번째 있는 친구. 걔는 그 우리 갔던 아틀란타 그 대학에서 죽었습니다. 학교에서 아침에 뛰다가 그 불법 이민자한테 그냥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왜 바이든이 쟤네들을 불법 이민을 받아줘서 애꿎은 사람들이 죽은 거 아니에요? 근데 37명을 사면했습니다. 바이든이 자기 양식으로 봤을 때 그 사람들을 죽일 수가 없다라는 이런. 그러니까 그 어제 그분이 저게 무슨 양식이 있는 인간이냐고 말이지. 이렇게 그 화를 내는 것을 봤습니다. 독일, 영국, 프랑스, 캐나다 등은 자국 국민들보다 불법 이민자들을 더 대우해 주는 나라들이다. 왜 이런 일들이 도처에서 야기되고 있는 것일까? 이게 우리 성경책에 나오는 거는 인간들이 가장 아름다운 정치 제도는 대한민국, 미국, 영국 다 이렇게 따로따로 국가를 위해서 민족주의적인 국가제도가 제일 최고로 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초월하는 글로벌리스트. 야, 우리 다 똑같아. 나라가 무슨 중요해. 독일 사람이나 소말리아 사람이나 함께 사는 거야. 국경이 뭐가 중요해. 올 수 있으면 다 오는 것이지. 그게 글로벌리스트예요. 글로벌리스트가 제일 싫어하는 게 미국입니다. 나라 중에서 제일 세니까 글로벌리스트를 제일 피곤하게 만들어. 근데 예를 들어서 글로벌리스트들이 지난 2, 3년 동안 신났죠. 전부 백신 맞아 그러니까 지구가 꼼짝 못하고 다 맞는 거예요. 문 닫고 있어. 여행 못해. 그 글로벌리스트가 세계를 주물럭거린 것이 지난 2, 3년입니다. 바로 글로벌리즘과 국가주의의 싸움인데 트럼프가 바로 국가를 대변하는 사람이고 지금 저렇게 세상이 다 같이 모여 사는 것이지 국경이 어디 있어. 쫓아내면 뭐해.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유럽이 지금 골치 아픈데 유럽이 이민자가 아주 특히 많은 곳입니다. 그것도 이렇게 오래된 문제가 아니라 한 10년 된 문제입니다. 2015년 전 세계에 이민자가 2억 4,400만인데 그중에 유럽에만 7,600만 명이 있었습니다. 유럽에 그렇게 이민자가 많은데 유럽이 완전히 그 워키즘, 깨어난 사람들, 깨어난 정치가들이라는 작자들이 야, 아프리카 불쌍한 사람은 우리가 채워주지 않으면 어떡해. 그리고 우리가 옛날에 아프리카를 가난하게 만들었잖아. 자기네들이 가난하게 만든 건지 그거는 그 공산주의자들 이론입니다. 유럽 때문에 아프리카가 가난해졌다. 그 유럽이 안 갔으면 아프리카는 지금 부자가 됐을까요? 그건 모르지. 안 해봤으니까. 근데 하여간 유럽, 영국, 프랑스, 독일 때문에 아프리카가 다 헐벗고 굶주린 거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걔네들 다 보살펴 줘야 된다고. 그리고 걔네들은 다 똑같은 사람이고 소말리아나 독일이나 똑같은 나라고. 근데 왜 아까 소말리아로 안 쫓아보내? 이런 그 웃기는. 그래서 독일과 스웨덴이 이민자들이 가기 제일 좋은 나라인데 그거를 안 받은 나라가 유럽에 몇 나라가 있습니다. 헝가리가 안 받았고 폴란드가 안 받았고 그리고 헝가리, 폴란드, 체코가 안 받았어요. 그래서 헝가리, 폴란드, 체코의 크리스마스 마켓은 아주 안전합니다. 아주 안전해요. 그런데 빅토 오르반이라는 헝가리 총리가 우리는 안 받습니다 했더니 그놈은 나치스래. 나치 같은 놈이라고 욕을 먹는 사람이 빅토 오르반입니다. 빅토 오르반은 우리는 저 사람들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기독교 문화에 대한
이슬람의 위협이 되기 때문에 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던 총리죠. 이 사람이 이번에 뭐 저 사람의 자유는 뭘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독일의 난민이 자유롭게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겠다. 상한선 없다. 100만이든 200만이든 다 와라. 다 와서 독일로 들어오세요. 우리는 그걸 감당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그래서 저 사람은 도덕적으로 끝내주는 성인군자가 된 거예요. 와, 진짜 정말 참 선한 지도자구나. 자기가 그래서 정치적으로 덕을 받는지 모르죠. 근데 그것은 엄청난 문제를 가져올 수밖에 없었다. 확실히 독일 내의 많은 사람들을 화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유럽 자들과 합의하지 않고 이루어진 메르켈의 일방적 조치 때문에 난민 위기에서 강한 압력을 받게 되었다. 모든 나라들이 다 힘들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저 사람은 동독 출신에 나는 뭐 독일의 나중에 역사에서 위대한 사람이라고 남을지에 대해서 저 의심합니다. 뭐 우리나라 뭐 한길사라는 출판사에서 저 사람 회고록도 다 번역해서 출간하고 그랬는데 문화주의가 더 좋은 사회를 만듭니다라고 얘기했는데 누가 이제 조롱한 거예요. 우리는 크리스마스 마켓을 항상 크리스마스 무렵마다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이 죽을까 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만화를 그렸는데 다문화주의 사회가 좋아지지 않고 범죄가 많이 나고 경제가 나빠지고 갈등이 심해지고 이제 이 얘기를 쓴 거예요. 유럽이 휴머니티, 인간 휴머니즘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갖고 난민들이 다 와요. 근데 난민들이 와서 유럽을 다 불지르면서 이슬람이 1등이다. 이슬람 퍼스트가 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유럽이 지금 다 망가지고 있다 하는 그거를 풍자하는 만화입니다. 제가 이제 본 책인데 호르스트 제호포라는 그러니까 아까 말한 앙겔라 메르켈 수상하고는 반대되는 거예요. 어떤 사회도 장기적으로 독일이 받아들이고 있는 그 난민을 내가 스페인어를 틀렸습니다. 저렇게 몇백만씩 오는 것을 감당할 재간이 없다. 그리고 독일은 이제 문화적 문명적 붕괴의 전조를 보여주고 있다. 그렇지만 메르켈은 그 불쌍한 사람 많이 받아줬다고 해서 높은 도덕적 입지를 가지게 되었다. 그 유럽은 지금 위상이 많이 약화되었다. 제가 요 부분을 우리말로 번역된 아주 그 좋은 책입니다. 거기서 이제 참고를 했습니다. 앤 코울터라고 미국의 아주 유명한 보수주의 그 여자 농객인데 변호사 그럽니다. 저 사람이 한 말이 맞아. 그래. 이슬람이 다 테러리스트는 아니야. 그런데 보니까 테러리스트는 다 이슬람이구만. 모든 이슬람이 테러리스트는 아니다. 그러나 테러리스트들은 다 이슬람이더라. 맞는 말이죠. 저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이제 반격입니다. 수많은 독일 시민들이 이민 반대 시위 저렇게 많이 나온 거가 없었다. 최근에 몇만 명이 지금 나왔습니다. 주류 언론은 이것을 보도하지 않는다. 보도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다 우리가 X를 통해서 알죠. 독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왜 독일을 왔느냐 떠나라. 독일 언론은 이 같은 데모를 보도하지 않는다. 숨기고 있다. 유일한 방법은 X를 통해 알리는 것이다. 독일의 엘리트들은 AFD가 아까 일론 머스크가 말한 독일의 새로운 정당입니다. 그 정당만이 독일을 구할 수 있어 라고 얘기했는데 AFD의 승리를 원하지 않는다. 왜? 엘리트들은 자기네 기왕의 이익을 유지하려면은 새 정당이 나오면 안 되죠. 우리나라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X에 오르자마자 한 몇 시간도 안 됐는데 1,480만 명이 저걸 봤더라고요. 저 X가 무서운 거는 이번에 미국 선거할 때 보니까 카말라가 어디 가서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안 보여줍니다. 다른 방송 안 하는데 그거가 X에 떠오르는데 하루 만에 8천만 명씩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카말라 해리스가 엉기는 거를 국민들이 다 본 거예요. 텔레비에는 안 나와도.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이번에 트럼프 당선되는데 특등공신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저 X라는 것이 일론 머스크가 돈 주고 샀습니다. 엄청나게 웃돈 주고 산 거예요. 옛날에 트위터였습니다, 저게. 지금 미국 기자들이 전부 다 기자들 중에서 공화당은 3%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언론이 편중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지금 너무 비슷하죠. 너무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언론 보고서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어 보면은. 예. 위아더 미디어 우리가 언론입니다. 저것들 다 가짜예요. 저기 지금 그 트럼프 옆에 있는 친구가 아주 유명한 앵커맨인데 ABC. 저놈이 매일 트럼프가 강간범이라고 얘기해서 요번에 트럼프가 이제 10억 달러 고발했습니다. 그랬더니만은 그거 하면 회사 망하죠. 그러니까 합의하자고 트럼프 도서관에다가 1,600만 불을 기부할 테니까 그거로 합의하면 안 되겠냐고. 1,600만 불 받고서 그러니까 항복을 했습니다. 기자가 항복했고 또 다른 방송 이런 데다 고발 지금 하고 있어요. 트럼프가. 예, 지금 저 사람들이 지금 분노해가지고 공격하는데 이슬람은 정신질환으로 취급하고 불법화 되어야 할까요? 저게 종교가 아니라 정신질환이라는 거예요. 이슬람 as a mental illness. 이 정신병이니까 그래서 불법화시키는 게 어떻게 하느냐는 말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그렇죠? 종교도 제대로 되지 않은 건 정신병이죠. 그 정신병 많잖아요. 그죠? 예. 독일은 영원히 소멸되기 전 새로운 지도자를 찾아야 된다. 이제 무서운 말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없어지기 전에 방법을 찾자. 그리고 독일 시민들이 반격하기 시작하였다. 영국 잡지에 re-immigration, immigration의 반대가 re-immigration. 그러니까 이제 왔는데 이제 다시 가라 이런 소리예요. 다시 가라. 바로 저게 AfD라는 게 Alternative für Deutschland, 독일을 위한 대안 정당이라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오던 길로는 안 되고 알터너티브는 대안, 다른 길 이런 뜻이죠. 독일을 위한 다른 길 정당의 그 당수가 앨리스 바이델이라는 그 여자예요. 독일은 아랍과 아프리카의 범법자들로부터 침략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반격을 하는데 저 사람을 미국이 저 당이 독일의 정권을 잡아야 된다라고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이제 바이든이 저 사람을 사면해 줬다고 그랬죠. 그 엄마하고 12살짜리 여자애를 죽인 우리는 다시 법과 질서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성폭행범, 살인범, 괴물들로부터 나라를 보호하겠습니다. 트럼프가 어제 직접 올린 겁니다. 바이든이 사면하는 걸 보고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서 저 여자가 그 지금 미국 하원의원 출마하겠다는 여자인데 25살밖에 안 됐어요. 저 사람이 분노해서 저 뉴욕에서 여자를 불태워 죽인 놈 같은 놈을 추방한다는 게 말이 되냐. 그러면서 저 동영상인데 그냥 앉혀놓고 쏘는 거예요. 빵 쏘는 장면이고 쏘아갖고 연기 나오는 장면입니다. 저거를 자기 거기다 올린 거예요. 이런 놈을 여기서 직결 처분해야지.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미국에서 야단 법석이 난 거예요. 와, 25살짜리 여자인데 자기가 MBA를 갖고 있는데 학위가 여러 나라 말 할 수 있고 자기는 뉴욕에 있는 놈들 이런 놈들 미국에 있는 정치가들 하나도 안 무섭다 이거야. 저 사람이 한 말 보면 재밌어요. 이제 쭉 저 사진을 이렇게 올려놓고 저 사람이 한 말이 나는 텍사스 의원으로 출마했습니다. 나는 워싱턴의 소아 성애자, 정치가들 중에서 그 꼬마들하고 성관계하는 놈들이 있어요. 범죄자, 사기꾼 따위는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오로지 하나님만을 무서워합니다. 이 미국이 달라지고 있는 거죠. 젊은 25살짜리가 씩씩하게 I am running for Congress in Texas. I don't fear PDFs. 그러니까 이제 소아성애자, 크리미널, 범죄자들 그리고 워싱턴의 겁쟁이들 나는 무섭지 않아요. I only fear God. 나는 오로지 하나님만이 무서워요. 라는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제 반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일론 머스크도 이제 enough is enough. 이제 도가 지나쳤다. 이제 그만. 유럽고 미국도 이제 그만. 이런 그 인세인, 이 정신 광란증이 이제 그만. enough is enough라고 올리고 트럼프도 law and order is back. 이제 법과 질서가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제 바꾸는 거죠. 저 사람이 그 보도 짜르라고 해서 미국의 국경을 담당하는 사람인데 지금 미국의 주지사 또는 저 시장 중에 민주당이 자기 이거 불법 이민자를 체포해가지고 쫓아내는 것을 방해했다라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지사가 방해한다고 그랬고 아리조나 주지사 여자예요.
그리고 시카고 시장이 방해하겠다고, 나는 거기 협조 못하겠다고 그랬더니 저 사람이 그럼 둘 다 체포하겠다 그랬습니다. 도지사고 뭐고 방해하는 놈 다 체포. 그리고 이제 역사상 가장 큰 이게 디포테이션이라는 거 뭡니까? 추방 작전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가는 비행기는 태워서 보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비행기는 태워서 올 때는 걸어왔지만은 비행기 태워서 보내주겠다라고 지금 그러죠. 예. 지금 독일도 미국처럼 똑같이 해야 돼라는 말이 이게 나오고 있습니다. 저먼세 앵그리, 독일 사람 분노했다. Enough is enough. 일론 머스크가 쓴 말 그대로 쓰고 있죠. 이제 더 이상 안 돼. 참을 만큼 참았어. 이제 그만. 이 정도 그만. 이런 뜻입니다. 예, 독일 시민들 분노했죠. Foreigners out. 나가라. 나가라. 그리고 AFD. 아까 그 여자가 당수인 그 당만. Is the only 유일하고 and last alternative for Germany. 독일을 위한 그 마지막 유일한 대안이야. 그리고 지금 있는 정부는 마크시스트 구버먼트, 마크스주의자 정부, 공산주의 정부, 사회주의 정부라는 뜻입니다. 이런 거 안 되고 지금 이제 바뀌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그러니까 사회주의 좌파들 이런 사람들이 뭐 깨시민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동성연애면 어떻고 무지개면 어때? 이런 사람들 이런 것들 다 차버려. 유럽도 이제 유럽 구하는 방법은 저런 것이 감히 있을 수 없는 그런 이 포스터 같은 것들이 막 나옵니다. 새로운 정권이 필요하고 새로운 정부가 필요하고 미국에서 그 정부는 그 수상은 안 되는 거야라고까지 얘기 나오고, 예, 다 이런 얘기들 나왔죠. 그동안 왜 이렇게 입 다물고 있었느냐? 뭐라고 얘기하면 다 나치스래. 트럼프도 나치라고 그러고 우리 보고 꼴통 구구라고 그러고, 우리말로는 구구입니다. 그게 저쪽 말로는 나치스고. 예. 그래서 그렇게 불릴까 봐 두려워서 불법 이민자들에 대해서 아무 말 못했던 독일인들, 이런 사람들 다 이제 분노하고, 예. 독일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독일을 떠나라 해가지고 지금 매일 몇만 명씩 지금 모여요. 그러니까 독일 사상이 이렇게 많이 모인 적이 없대요. 그래서 이제 반격이 시작되구나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유럽 국가 중에서 난민을 받지 않은 헝가리, 빅토르 오르반, 그는 히틀러라고 쭉 욕을 먹었지만은 그래서 헝가리 크리스마스 마켓을 가장 안전한 시장으로 만들어 놓았다. 이슬람 이민을 받아들이지 않은 헝가리의 크리스마스 시장은 평화롭다. 헝가리 외에 체코와 폴란드가 아주 괜찮은 유럽입니다. 거기는 기독교 유럽이고, 그래서 지금 미국이 폴란드를 앞으로 되게 중요시 여기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의 미래학자 중에서 조지 프리드맨 박사는 유럽에서 제일 강해질 나라가 폴란드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국, 프랑스가 아니고 폴란드다. 저게 유럽 문명을 그대로 이어받고 지키는 나라다라는 그런 의미까지 얘기하고 있죠. 예, 저거가 감명스러운 장면이 되는 세상이 됐습니다. 예, 크리스마스 전날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당연히 부르는 건데 대통령이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부르는데 서서 그것을 들은 대통령이 최근에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합창단이 와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불러주는데 그거를 다 듣고 이렇게 서 있는 겁니다. 거기에 감개무량하다라는 트럼프 스턴스 아메리카, 미국을 놀라게 하였다. 왜? 사일런트 나잇 합창단이 노래 부르는데 그 노래를 듣고 서 있어서 참 이게 놀랄 일이 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예, 그렇지만은 지금 아주 그래도 희망이 있는 거가, 내가 요번 국회를 찾아보려고 그러는데 미국 국회에 기독교 믿는 사람이 하원의원의 91.9%입니다. 상원의원의 94%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화당이 이겼기 때문에 그 확률이 더 높아질 거예요. 내가 이제 지금 1월 20일까지 남아있는 국회가 118차 국회입니다. 그래서 119의 데이터를 찾아보려고 구글에 들어갔더니 안 나왔는데, 이거는 공화당이 이겼기 때문에 더 늘어났지 줄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지난번 국회, 이제 1월 20일 날 문 닫을 국회에 미국 하원 91.9, 상원의 94%가 기독교라는 것은 그래도 미국이 저쪽으로 방향을 틀어도 이게 저항 세력이 거의 없다라는 그런 의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행스러운 거는
그 정치가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 그 아까 제가 맨 앞에 그랬죠. 유럽이 토양은 기독교라고. 그런데 그 토양이 지금 다시 불씨가 살아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There are signs of revival of Christianity in Europe. 유럽에 기독교가 다시 부흥할 수 있는 그런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그 조짐들이 뭐냐? 배프티즘. 세례받는 사람이 갑자기 많이 늘어나고 있대요. 다른 때보다 세례받는 사람이 작년보다 프랑스의 경우에 30%가 늘었다. 그리고 처치 플랜팅. 교회를 지금 계속 짓는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가 그 중에서도 제일 그 열정적인 교회가 에반젤리칼 처치인데 여기 바로 여러분들 여기 그 에스더 기도회가 미국 말로 하면 에반젤리칼입니다. 에반젤리칼. 그 에반젤리칼을 프랑스인 10,000명당 한 개씩 교회가 생길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랑스의 인구가 한 6, 7천만 되는 거 그렇죠? 그러면 교회가 10,000명당 한 개씩 생기게.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프랑스에서 지난 여름에 뭐 개 같은 일이 벌어졌지만 올림픽 할 때 바로 그거보다 한두 달 앞서서 에펠탑 앞에 25,000명이 모여서 그 대기도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국제적으로도 지금 세계적으로 기독교 신자는 늘고 있어요. 늘고 있는 이유가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쪽에 기독교가 막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기독교 인구가 늘고 있는데 이제 그런 얘기들이 그리고 유럽의 크리스찬 리바이벌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놀랍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쓰고 있는데 나라들마다 다 그렇더라고요. 프랑스도 그렇고 벨기에도 그렇고 뭐 네덜란드도 그렇고 유럽에 있는 국가들이 점차 기독교가 지금 늘어나고 있고 저렇게 세례받는 사람들 뭐 침례라고 그러죠. 저렇게 물속에 퐁 들어가는 거는 침례받는 사람도 늘고 그리고 특히 놀라운 것은 젊은 친구들이 많다는 거예요. 18살부터 25살 사이에 젊은 친구들이 기독교에 급격히 귀의하고 있다. 이제 물질 문명이 너무 많이 망가졌고 그리고 이슬람에 대한 봤으니까 눈으로 거기에 대한 이제 노골적인 반발, 반동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헝가리도 그렇고 이탈리, 네덜란드 이런 곳에서 전부 기독교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 살아나는 조짐이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이제 제너레이션 Z, 그러니까 이제 아주 미국의 청소년들, 그 유럽의 청소년들이 서프라이징 쉬프트 놀랍게 이 방향을 틀고 있다. 그리고 트래디셔널 크리스천 밸류, 전통적인 기독교 가치를 다시 재발견하고 있다. 그래서 그 유럽의 젊은 친구들이 기독교에 많이 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이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 아까 말한 그 프랑스 에펠탑 앞에 지난 5월 25일 날 25,000명이 모여가지고 에펠탑 앞에서 이제 그 큰 기도회를 했습니다. 그 프랑스 같은 경우에 25,000명 모였다는 건 뭐 대단한 거죠. 그 개인주의가 센 나라들에서 저렇게 많이 모였다는 거는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5,000명의 그 사람들이 파리의 길거리로 나와서 마치 포 지저스, 그 예수님을 위한 행진을 벌이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세이브드 구원받았고 그리고 힐드 이제 치료받았고 웹타이즈드 이제 세례를 받았다라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라는 그런 기사가 이제 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보다는 놀라운 거예요. 제가 이제 세상이 변할 때마다 이제 획기적인 사건이 있는데 트럼프라는 아주 그 대단한 인물이 놀라운 인물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그 사람이 첫 번째로 외국 방문이 프랑스의 노트르담 대성당 이제 그게 몇 년 전에 불났습니다. 불나가지고 수리를 해가지고 지금 준공식 완공을 했어요. 거기에 그게 뭡니까? 유럽의 기독교 문명입니다. 유럽 기독교 문명이 불탔다가 그거를 다시 완전히 초현대식으로 새로 고쳐서 완공하는 날 트럼프 대통령이 그 자리에 그걸 축하해 주러 갔다. 이것이 트럼프가 이제 세상을 어떻게 바꿔간다는 그런 그러니까 상징적인 사건이 됩니다. 그래서 그 마크롱이 불렀죠. 프랑스 대통령이 불러가지고 참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후에 처음으로 외국을 방문한 것이 프랑스고 그것이 노트르담 대성당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너무 참 고맙습니다라고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이제 노트르담 캐시드럴 리오프닝, 노트르담, 그 다른 말로 해서 유럽 기독교 문명의 상징, 그리고 불타가지고 좀 그을리고 망가진 건물을 다시 완성시켰는데 거기에 이제 갖다 저 노트르담 성당 그 모습이죠. 거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 첫 번째 해외 순방지로 거기를 갔었다라는 것이 그 의미가 됩니다. 무지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 강의 준비하면서 전체 제목을 서구 기독교 문명의 몰락을 마지막에 이제 와서 차단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차단한 그런 인물로 트럼프가 기억될 것이다라고 이제 했습니다. 그 뒤에 제가 뭐 무지하게 많이 했는데 요거는 다 빼도 되는 거예요. 빼도 되는 거라서 그냥 했는데, 하여간 지금 이제 내년 되면은 이제 기운이 확 바뀔 것 같아요. 미국은 물론이거니와, 그러니까 미국이 그렇게 나가니까 독일에서도 우파 정당이 힘을 얻는 것이고, 독일 시민들이 2만 명씩 길거리에 데모하러 나가는 거고, 프랑스 대통령이 불러서 이 노트르담 대성당 준공식에 와서 축하해 주세요라고 부르는 거고, 전체 무드가 바뀌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바뀌어요. 그래서 2025년 분단 80주년인데 잘하면은 그게 통일 1주년으로 바뀔 수도 있어요. 이게 기운이 지금 뭐 북한 여기 원래대로 하면은 북한이 정상적인 나라라면은 우리나라에 지금 대통령 없잖아요. 가만히 있어야지 됩니까? 가만히 있잖아. 북한이 가만히 있잖아요. 저거 죽어가는구나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거의 뭐 지금 정상적인 의미에서는 뭐 완전히 엉망이죠. 근데 북한이 거기에 대해서 요만큼도 이익을 못 갖고 있는 거라. 너 죽어가는구나. 그리고 뭐 어떤 사람 얘기를 보니까 너무 아프대요. 너무 아프답니다. 김정은이 내가 미국에서 한번 강의를 했더니 내 강의를 들은 분이 의사인데 가서 그 다음날 어제 그 김정은에 대해서 강의 들었는데 키가 몇 센치, 몸무게 몇 킬로그램, 담배를 몇 가 그랬더니 자기 동료 의사들이 그러면 40에 죽겠네 그러는데 금년이 사실은 40입니다. 키가 167cm, 몸무게가 145kg, 담배 4갑 하루에. 그 데이터를 주면 의사가 이거 40에 죽는데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근데 지금 1984년생이기 때문에 이제 내년 되면 41나가 돼요. 근데 그러니까 뭐 그것뿐만 아니라 북한이 지금 뭐 망가지고 있죠. 북한이 다 망가지고 러시아 전쟁 끝날 거고 트럼프가 되면 전쟁 끝나는 거죠. 그리고 중국도 지금 완전히 구멍가게 90%가 문 닫았대요. 상하이 같은데 거의 다 망하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뭐 우리한테 좋은 날이 올 텐데 좋은 날을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저절로 오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오늘 지금 어려운 와중에 지금이 제일 깜깜한다면 해 뜨는 거니까 바로 유럽도 새까맣고 우리나라도 참 깜깜한데 지금 세계에 흐르는 방향은 해가 뜨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은 내가 강의 부탁을 받을 때 1시간 하라고 그래서 딱 보니까 지금 1시간 됐는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크리스마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